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인스타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평을 할 겁니다. 한국이 싫어서. 핫해. 왜냐? 장강명 씨 소설입니다. 18세까지 인쇄. 요즘 진짜 18세까지 하는 거는 진짜 레어템이야. 쉽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100만 부만 팔려도 대단한 베스트셀러거든요. 1000만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 저희도 사서 콧구멍에 왜 또 벌렁거려. 마땅 차나가지고 또 저. 벌써 지금 신호 부릉부릉. 무슨 내용이냐면 20대 후반의 여성이 한국이 싫어서 국경을 넘어서 호주로 간다. 얘의 목표는 호주 시민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한국이 왜 싫죠 얘는? 추워서요. 춥고 얘가 느끼기에 한국은 자기한테 정말 안 맞는 나라.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해요. 한국을 싫어하는데 유난스러운 이유가 필요해야 되냐.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한국이 싫다. 한국에서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자기는 그럴만하고 뭐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고 대기업을 다니지 않고 신분 상승을 못할 것 같고 춥고 러시아와에 출퇴근하면 인격을 모독당하는 것 같고 이런 세세하고 소소한 이유로 들면서 하필이면 또 호주 가는 날 생리가 생리가 터져서 터져. 피를 흘리면서 호주로 갑니다. 얘가 이 장면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장면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장강명 씨 선배님 동아일보에서 1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동아일보에 입사했는데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하셨어? 그러니까 한겨레가 얼마나 공명정대한 거야. 그래서 남성이신데 주인공을 여성으로 했어요. 지금 이름 찾았어, 걔나. 걔나.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봤어. 왜 굳이 여자로 했을까? 왜냐면 여자로 해서 약간 언짢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여자가 특히 살기 힘든 나라다. 한국이. 라거나 제비뽑기를 했는데 여자가 걸렸다 정도만 나왔어도 나는 화가 덜 났을 텐데 이 책은 약간 여자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썼어. 한국에서는 나는 몸에 뭐 달라붙는 거 이런 거 못 입어. 왜냐면 날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호주 가니까 너무 좋은 게 나보다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양해서 나는 원하는 옷을 입을 수가 있어. 아니야. 정도만 해도 내가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갑자기 자신의 걸음걸이가 당당해졌다. 왠고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뚱뚱하더라. 호주에 갔더니. 그게 무슨 그래서 얘기야? 그럼 뚱뚱한 사람은 자신감 있게 걸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못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야 비로소 겨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 그건 자존감이 아니야. 자신감이지. 제가 한 188페이지 동안 읽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걔나는 자존감이 낮은 애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고 주변에 자기보다 뚱뚱한 사람이 있어야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런. 왜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요. 뚱뚱하면 어떻고 마르면 어떻고 뭐 어때?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 근데 재밌게 보셨다면서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책에서 없는 재미를 네가 만들어서 읽기 때문에 재밌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일정 공감하는 게 저도 호주에서 한 달 정도 체류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냥. 그래서 한 시드니 맨리에서 3주를 있고 그 다음에 멜버른으로 가서 1주를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사계절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가장 좋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한국이 싫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여름이 되면 여름을 써야 되고 겨울 되면 겨울을 써야 되고 트렌치 코트도 샀는데 뭐 언제 입어야 되나 타이밍을 또 못 잡고 그래서 저도 호주 갔을 때 남아공 갔을 때 기후가 너무 온화하고 좋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도 걔나도 말을 했듯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이 뭐 우리 부모를 죽였어. 부모를 죽인 원수 정부 기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런 되게 사소한 일들 진짜 나랑은 사고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 옷도 뭐 얼마
전에 내가 끝나시를 입었는데 남친이 나한테 아 미국 스타일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끝나시를 입으면 안 이건 내 돼. 스타일이야. 한국도 겁나 더운데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뭐 이런 것들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만 다르게 하면 막 시선이 막 다 오고 막 이런 게 그냥 너무 싫고요. 저는 한국이랑 잘 안 맞고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르신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 좀 보수적인 애들 이런 애들이 그렇게 혼을 내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나 얼마나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냐 이러면서 훈계를 잔뜩 한다고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한국 싫다고 말도 못해. 거기다 이런 짜치는 이유. 끝나시를 입으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런 이유로 나는 이민 가고 싶어 한국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심경에 공감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공감을 했다고 하면 13,000원이면 너랑 커피를 마시면서 네 생각을 듣는 게 낫겠다. 케이크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지불하는 게 더 현명했다. 좋은 소비였다. 그랬으면 좋은 소비였을 것이다. 왜냐면요. 개나의 어떤 모순적인 생각이 저를 읽는 내내 화가 나게 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다 붙여왔어요. 화가 나는 부분을. 뭔가 했더니 화가 나는 부분이었고. 개나는 일단 한국 전업주부를 너무 무시해. 똑똑하던 애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 많이 봤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고 부딪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되게 사람이 게을러지고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게 되고 난 그렇게 되기 싫었어. 자이든 사이든 전업주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의 폭이 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고 게을러지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이런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 그리고 뭐 또 뒤에는 걔가 호주로 떠나면서 한국에 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든요. 근데 다시 재결합을 해요. 재결합을 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얘랑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다시 호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행복에는 자산성 행복과 현금 흐름성 행복이 있대요. 자산성 행복은 뭐냐면 얘가 말하는 자산성 행복은 과거에 내가 잃었던 성취를 통해서 지금 행복해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자처럼 이만한 행복이 여기 안치를 해놓고 현실의 고난들이 여기서 빼서 극복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걔나가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남자친구가 기자고 너무 바쁘고 자기랑 주말에 못 놀아줄 것 같고 이래서 헤어진 건데 그 남자친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금 자산성 행복이 큰 사람이다. 자기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기자가 됐다는 그 만족감으로 지금 엉망진창인 이 현실을 자위하면서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지. 왜 남의 행복을 그렇게 치부하는 거야? 그런 게 너무 자기는 호주로 떠나서 호주로 사실 도망친 거잖아요 여러분. 호주로 떠나서 굉장히 용감하고 진취적인 여성인데 한국에 여전히 남아서 시부모 욕하고 회사 욕하고 이런 친구들은 너무 한심스럽고 왜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지 쟤네는? 이런 주변에 대한 애정이 없고 모순적인 사람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책이. 그러니까 개나가 선택한 인생도 충분히 매력적인 인생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생이거든요. 근데 개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인생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 부족했죠. 약간 내가 선택한 이 인생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다만 그 부분에서는 공감이 갔는데 어떤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있어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다 같이 뭘 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크건 작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긴 했죠. 그래서 뭐 어떤 한 친구는 뭐 이민 얘기를 막 한창 하다가 걔는 뭐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의 친구? 예. 한국 난 진짜 싫다 얘기를 막 해서 또 싸웠어요. 왜 싸워요? 그러니까 걔도 굉장히 똑똑한 애여가지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뭐 내가 사회계약론 얘기를 하면 사회계약론은 하나의 가설이지 그래서 네가 진짜 국가랑 계약서를 썼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서로 엄청 싸웠어요. 그러면서 토론을 했다는 정도로 순화하죠. 예.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이거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이 나의 운명일 필요는 없다. 내가 그럼요. 만약에 미국이 나랑 더 잘 맞다 그럼 미국 갈 수 있고 인도네시아가 더 잘 맞다 하면 나는 나의 국적인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걔 말은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이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게 하면 되잖아.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럼 안 떠나게 하면 되잖아. 그럼 메리트를 주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주면 안 떠나겠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기 싫어서 나가면서 한국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냐. 그리고 또 외국인은 누군가 한국에 살고 싶겠지. 좀 약간 좀 우리나라도 애국심이 좀 세게 작용하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쵸. 뭐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뭐 그 나라를 얘기하면 이렇게 좀 약간 뭉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거 다 인정? 좋아요. 그런 역사적인 거 다 좋고 애국자들 너무 감사하고 아니 갑자기 말투가 그런데- 교포가 됐는데? 애국자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만약에 여기가 정말 나랑 너무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이건 정말 아니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붙어 사는 것이 only one 솔루션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나라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대로 그걸 이민을 이 책이 원하는지. 세세하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성 없이 쓰여진 글 같아요. 명확한 그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뭐 취재 없이. 쉽게 쓴 글 같은데 나도 쉽게 읽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건 있었어. 나는 호주 워킹을 가는 거, 호주 뭐 아니면 유학을 가서 시민권 취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뭔가 호주는 농장에서 워킹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 대학교 때 호주에서 워킹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마트 창고 정리하는 거 하다가 카트에 깔려가지고 죽은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면 되게 험한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냥 이거 보고 호주도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면은 괜찮구나. 그렇구나. 호주 가면 회계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뭐 이런 소소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걸 서평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구독자 형아가 왜 이 책을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김지영을 읽으면서 우리가 겪었던 보편적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무엇이 힘들었는지, 뭐가 불행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풀 수 없을 만큼 여기가 좀 그런 거 다루지 않았어요. 이 책이 뭔가 크게 그러니까 무슨 공감은 하죠. 우리가 겪었던 사소한 짜증 그래 뭐 러시아어 이런 거 우리도 열받지. 근데 딱 그 수준이라 그렇게 경험을 나눌 만큼 저를 흔들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난 했으니까. 사계절. 그래. 여러분 네. 18세인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이. 오만하네요.